권총은 주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보조무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며 요인 경호나 호송작전 등에서 민간인들에게 총기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다 보니 라이플이나 샷건같이 높은 연사력이나 고화력 유제 총기들보다는 안정적이고 신뢰도 높은 권총이 선호되고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권총계에도 이다나와 같은 권총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경 권총과 기관 권총이 그것인데요. 대구경 권총은 저번 가장 치명적인 권총편에서 많이 소개했으니 이번 시간에는 기관 권총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글록 AT는 기관 권총 중에서 꽤나 널리 알려진 녀석입니다. 기관 권총이 권총 중에서도 희귀한 편에 속하는데 그 기관 권총 중에서도 꽤나 드물게 완전 자동 사격을 지원하는 권총이고 글록이라는 메이저 회사에서 나온 권총이다 보니 다양한 게임과 미디어에서 글록 AT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즐겨오셨을 PUBG 배틀그라운드에서 필드에 드롭되는 연사 권총인 P18C로 등장합니다. 이 권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진을 보시고 그냥 평범한 글록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글록은 다양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동일하거나 비슷한 디자인을 고수하기 때문일 텐데요. 수많은 글록 중에서도 연사 기능이 탑재된 글록 AT는 겉으로 보기에는 글록의 가장 상징적인 모델인 글록 17과 거의 비슷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차이점이라면 슬라이드 옆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글록 18이라는 글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슬라이드 상단의 총열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구멍으로 구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구분은 아닌 것이 이렇게 총열을 노출시키는 모델은 글록 18 중에서도 보정기 역할을 하는 구조가 추가된 컴펜세이티드 모델인 글록 18C 모델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은 아닌 것이죠. 총기 이름을 장명할 때 보통 C는 컴팩트나 카빈의 약자인데 반해 글록 18C는 예외적인 장명법이죠. 아무튼 슬라이드 위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글록 18이 맞지만 모든 글록 18이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은 아니랄까요. 사실 대부분의 글록 18이 글록 18C이기 때문에 크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글록 18을 가장 확실하고 구분하기 쉬운 방법은 슬라이드 왼쪽에 위치한 셀렉터입니다. 대부분의 권총에서 셀렉터는 안전과 발사를 조작하는 안전장치에 지나지 않지만 완전 자동 사격을 지원하는 글록 18은 단발과 연사기를 골라서 사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셀렉터가 왼쪽 슬라이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셀렉터는 오른손잡이가 권총을 바르게 파지했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한 좋은 위치입니다. 다만 사수가 왼손잡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셀렉터 위치인데요. 최근 총기 트렌드가 양손 모두 조작하기 쉬운 디자인인 만큼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PUBG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게임이 은근히 총기 조작 모션이 고증이 좋은 편입니다. P18C의 단발과 연사를 바꿀 때 캐릭터가 정확한 모션으로 총기를 조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정도죠. 다시 총기 이야기로 돌아와 이렇게 글록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될 리 없는 기관권총을 왜 만들었을까요? 글록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총기 회사 중 하나입니다. 설립 당시부터 오스트리아군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회사이고 그들의 첫 모델이자 초대박 베스트셀러인 글록 17도 오스트리아군의 까다로운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총인데요. 글록 18 역시 오스트리아의 특수부대 요구로 만들어진 권총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인 것은 군과 경찰 시장에서 글록 18은 완벽히 실패한 권총이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권총이 연사가 되는 것은 뭐 좋을 수도 있긴 한데 문제는 이 녀석의 연사력이 분당 1100발에 달할 정도로 미친 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총은 개머리판이 없죠. 그런 권총의 무식한 연사력을 일반인의 근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초인이 아니고서야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미친 반동을 제어하기 위해 총결의 구멍을 뚫어 보정기 역할을 하게 했으며 이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글록 18C 모델의 경우 슬라이드 위쪽에 구멍까지 뚫었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권총 하단의 레일에 전방 손잡이를 달고 개머리판까지 별도로 부착을 해야 간신히 반동 제어가 가능한데 이럴 거면 권총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죠. 이보다 조금 덜 컴팩트하지만 훨씬 활용도도 좋고 위력도 강한 기관단총이나 PDW, 초소형 AR 등이 널려있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자동 사격 모드 때문에 일반적인 글록보다 구조도 복잡하고 관리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심지어 글록 탄창 자체가 연사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아서 작동 불량까지 잦으니 이걸 어디다 씁니까? 그나마 글록 18을 위해 만들어진 33발들이 대용량 글록 탄창은
일반 글록 모델들에 그대로 호환되기 때문에 민수용 시장에서 제작자는 귀찮아하는 글록 매니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존재 자체가 게르긴 글록 18이지만 희귀한 완전 자동 사격을 지원하는 권총인데다 심지어 글록에서 나왔다는 그 매니악한 세일즈 포인트 때문에 민수 시장에서 꽤나 탄탄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경용으로 탄생한 권총이지만 대실패하고 민수 시장에서 생존했으니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권총이네요. 오스트리아의 기관 권총 이야기했는데 또 이 권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최초로 실전에 투입된 역사적인 기관 권총인 슈타이어 M1912 P16 모델입니다. 무려 1차 세계대전기에 사용된 권총인데요. 당시 오스트리아군이 사용하던 제식 권총인 M1912를 기관 권총화시킨 모델입니다. 사실 슈타이어 M1912 P16 이전에도 완전 자동 사격을 지원한 권총이 없는 것은 아닐 겁니다. 존 브라우닝은 M1912를 개발할 때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목적으로 M1911의 프로토 연사 모델을 별도로 만들어 내구성 검증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말이죠. 아무튼 확실하게 제식으로 사용되어 실전에까지 사용된 기관권총은 이 녀석이 최초가 맞으니 최초의 기관권총이라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은 말입니다. 아무튼 원판이 M1912 권총은 지금 기준에서 보면 권총 손잡이도 수직에 가까워서 파지하기도 불편하고 안전장치가 슬라이드 스토퍼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에 홈을 파놓은 점과 멀쩡한 풀사이즈 권총 현상인데도 내부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클립을 사용해서 장전해야 하는 점 등 아쉬운 설계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당대에는 상당히 준수한 수준의 권총이었습니다. 이런 M1912를 기관 권총화시킨 M1912 P16 모델은 기존의 8발들이 장탄수로는 아무래도 부족했기 때문에 내부 탄창을 2배로 늘려 16발의 장탄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부 탄창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클립으로 재장전을 해야 했는데 문제는 8발짜리 클립으로 장전해야 해서 한 번에 16발을 모두 장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탄창 내의 모든 탄을 발사하면 8발짜리 클립으로 2번 장전해야 탄창을 다 채울 수 있었으니 이 점은 내부 탄창을 설계했을 때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하네요. 아까 글록 18의 연사력이 분당 1100발에 달한다고 했었는데 M1912 P16 역시 분당 800발에서 1000발 정도의 상당한 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반동 제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당시 오스트리아군도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호환대는 전용 개머리판을 만들어 보급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개머리판을 장착하면 훨씬 반동 제어에 용이했을 겁니다. M1912 P16 권총에는 또 재미있는 바리에이션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의 개머리판에 2개의 권총을 부착한 M12 모델입니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해괴한 설계가 아닐 수 없는데 당시로서는 권총탄을 사용하는 총 2개를 붙여서 미니 경기관 총처럼 운영하는 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벨라페로사 M1915 같은 총기는 당시에 꽤나 성공적으로 사용되었던 모델이니까요. 1970년 헤클런트 코어사에서 만들어진 VP70은 기관 권총 중에서 혹은 전체 권총 카테고리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권총입니다. 이번 컨텐츠에 소개하는 권총이다 보니 당연히 연사가 가능한 권총일 텐데 이 녀석은 완전 자동 사격은 불가능하고 단발과 3.4를 사용 가능한 권총입니다. 오히려 기관 권총 중에선 3.4 쪽이 반동 제어가 더 수월하기 때문에 완전 자동 사격보단 점사 기능 쪽이 더 나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VP70은 권총 자체만 볼 때 저렴한 가격으로 무기로 나온 권총이다 보니 원가를 절감한 부분이 군데군데 많으며 결점도 많고 실패한 권총에 가까운 녀석이지만 특유의 곡선과 직선이 잘 조화된 수려한 디자인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권총입니다. 거기다 폴리머 프레임을 굉장히 빨리 도입한 권총이기도 하고 이중 스택 탄창을 사용하고 일종의 스트라이커 방식을 도입한 권총이란 점 등 1970년대에 나온 권총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시대를 앞선 권총입니다. 특히나 상징적인 전용 개머리판이 이 권총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인데요. 일단 마우저 C96 권총처럼 평소에 휴대할 때는 권총을 넣어서 보관하다가 사용할 때에는 권총에 장착해서 개머리판으로 사용 가능하며 재질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튼튼하고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머리판에 뜬금없이 셀렉터가 달려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권총은 개머리판에 VP70 작동부와 연결되는 별도의 기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이 개머리판을 장착했을 때만 셀렉터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머리판을 장착했을 때만 연사 기능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굉장히 독특한 권총입니다. 사실 아무리 3.4라도 어차피 권총 단독으로 사용할 때 반동을 제어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머리판을 장착했을 때만 3.4가 가능한 설계도
꽤나 타당성 있는 설계라는 생각이 드네요. 총기 자체에 문제가 많아 실패한 권총이지만 시대를 앞선 부분이 많은 데다 아이디어가 상당히 독특해 잘만 다듬어 만들었다면 지금 봐도 혹독한 평가보다는 훨씬 나은 평을 받았을 아쉬운 권총입니다. 사실 기관 권총하면 오늘 소개한 권총 말고도 의외로 다양한 권총들이 있습니다. 3.4 권총의 가장 상징적인 권총인 베레타 93R이나 소련의 스테츠킨 권총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OTS-33 권총, 그리고 기관 권총과 SMG 사이의 그 어딘가에 위치한 마이크로 우지 등등 아직 소개하지 못한 매력적인 기관 권총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관 권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권총들도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댓글 달아주세요. 호응이 많다면 2부 영상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